네, 최근 전국 곳곳에서 12월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깨더니 오늘 강원도에선 눈이 아닌 강한 비로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이례적인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이 극단적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상기후가 왜 발생하는 건지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크고 넓은 얘기하기 전에 당장 오늘 날씨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때 아닌 호우특보, 이게 24년 만에 처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상청에서 특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1999년 이후만 정리돼 있으니까 24년이지. 네. 저는 뭐 거의 처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4시까지 삼척 언덕이 129mm, 그다음에 미시령이 129mm, 울진 소곡이 127mm가 내렸거든요. 이게 여름에도 100mm 넘기 쉽지 않은데 비록 120mm가 넘었고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 강릉 같은 경우 역대 관측 기록에서 가장 많이 내렸던 게 86mm였거든요. 근데 이미 강릉 성산 같은 데는 90mm가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게 진짜 많이 내린 거로 봐야 되겠죠. 예. 또 강원 북부 산지에서는 대설특보가 호우특보가 함께 지금 발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과 비가 같이 온다. 이게 뭐 가능한 일인 건가요? 사실 참 정말 저도 예보 원세로 오래 하지만 진짜 보기 어려운 현상인 것 같아요. 제 기억은 없는데 뭐 그 이전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같은 게 왜 그러냐면 기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강원 북부 산악 쪽에 1000m 이상 되는 고지 쪽은 기온이 낮으니까 눈이 내리니까 거긴 대설 경보가 내려진 거고요. 1000m 이하에서 평지 쪽으로는 기온이 높다 보니까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보로 내려졌더라도 저 호우 같은 경우는 저 주의보 기준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주의보가 내린 거고요. 근데 이 북부 산악지대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cm 이상이면 경보가 되거든요. 근데 이미 뭐 향로봉 같은 데는 40cm가 넘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보로 내게 된 거죠. 네. 자, 조금 전 말씀 속에 답이 들어 있었는데 겨울에 비가 내리는 건 드물지 않지만 여름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것, 사실 흩날리는 정도가 아니라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특이한 건데 그게 바로 고온 현상 때문이라는 겁니까? 제일 큰 원인은 아무래도 고온이죠. 그러니까 이상 고온으로 굉장히 따뜻해져 있던 공기는 그 수증기를 함유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거든요. 네. 첫 번째. 그다음에 이번 층 같은 경우 강원도 동해안 쪽에 호우가 특히 집중되고 있는 원인은 지형적인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압이 보통 통상 겨울에는 바래만 쪽에서 남동진에 내려와서 통과해 나가는데 이번은 상하이 쪽에서 그대로 동북동진에서 남부 지방을 지금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압 패턴은 겨울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이번에 나타났는데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대개 동해안 쪽은 호우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폭설이라든가. 그런데 특히 이번에 더 많이 내린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온도가 높고 또 해수 온도도 동해안 해수 온도가 높다 보니까 수증기가 더 많이 공급됐고 이런 것들이 태백산맥 지형적인 영향으로 상승 효과에 대해지면서 정말 이례적으로 여름철에 보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시기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부산에서는 벚꽃으로 추정되는 꽃이 피었다 이런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12월에 벚꽃 개화가 가능하긴 한 겁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은 기후변화의 특징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변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전에는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비정상들이 이제는 막 정상처럼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 벚꽃 같은 경우는 이 봄철에 피는 꽃입니다. 이건 뭐 생태계 시기에서 꽃들은 당연히 그 시기 겨울을 지나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적상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가야만 피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번에 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드물긴 하지만 있었어요. 겨울에도 뭐 꽃이 핀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꽃이 핀다는 얘기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 있던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높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리듬을 잊어버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봄이 왔구나.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지금 자막에서처럼 한강에서 야외에서 이게 가능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외에서 치킨에 맥주 드신 분도 있었나 봅니다. 그만큼 12월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깨졌다는 얘기인데 엘니뇨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연결해 질문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전 세계 기온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제일 큰 이유는 엘니뇨입니다. 그러니까 엘니뇨가 올라가게 되면 뭐 당연히 기온이 올라가죠. 우리도 뭐 지난 주말에는 거의
상당히 많은 지역이 최고 기온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뭐 경주 같은 경우는 20.9도까지 올라가고 아주 뭐 20도 이상 올라간다는 게 12월에 쉽지 않은 건데 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던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이제 엘니뇨죠.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 지구적으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온이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전 지구 기온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16년이었는데 2016년도 2015년에 엘니뇨가 시작된 그 다음에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기록을 거의 깰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뭐 11월까지 이 통계를 낸 걸 보면은 거의 1.46도, 1850년에 청백연사의 평균 온도보다 1.46도 이상이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은 거의 올해가 이제 최고 기온을 기록할 거로 보는데 이렇게 엘니뇨가 발생하는 해는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기온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도 이상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좀 있을까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40도 이상 올라갔는데 이게 평년보다 15도 이상 높은 그런 예. 기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지금 지난주에 아주 이슈였죠. 독일의 45cm 폭설. 네. 거의 뭐 역대 최고였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73년 만에 40cm 이상의 강설이 내리면서 최고를 예. 기록을 했고, 뭐 강수량으로 따지면 145년 만에 최고 기록을 기록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동아프리카죠. 탄자니아라든가 뭐 소말리아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엄청난 홍수가 내려거든요. 예. 이런 지역은 사실 그 동아프리카 뿌리로 이 지역들은 지금 거의 한 3, 4년 이상 굉장히 가물었던 지역입니다. 아예 극도로 가물었던 지역인데 이게 만들어진 게 바로 엘니뇨 때문이에요.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은 이 인도양 쪽에 쌍극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같이 이제 어우러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인도양의 서쪽 해상은 굉장히 수온이 올라가면서 저하포가 발생을 해요. 그런 바람에 소말리아라든가 이쪽에 엄청난 호우가 내리고 또 그것이 결국은 호주에도 엄청난 폭염과 가뭄, 네. 이상 고온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아까 얘기했지만 독일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것도 결국은 다 이런 엘니뇨로 인한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용어 자체도 이상 기후, 기후 변화에서 최근에 기후 위기로 좀 더 고쳐 쓰고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고 아까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우리가 벚꽃 같은 정도 얘기할 때면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대륙마다 좀 세부적인 원인, 배경도 좀 다 다를 텐데 주된 원인은 어디 있는 겁니까? 자, 이제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뭐 기후 변화가 원인이 되겠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해가 전 지구적으로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는데 네. 자, 이제 이렇게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북반구에 있는 북극 쪽에 있는 이 해빙, 바다에 떠 있는 빙하들이 많이 녹습니다. 근데 올해는 얼마나 더웠냐면 11월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9월 정도서부터 얼기 시작하거든요. 북극에는 다시 얼음이 바다니까. 그런데 11월은 얼질 않았어요. 예. 그래갖고 뭐 세계 기상기구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다고 할 정도로 북극 빙하가 많이 녹아버리면 이 북극 쪽의 기온이 이상하게 더 많이 올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얼음이 있을 때는 알베도로 태양빛을 반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긴 바다니까 그대로 이 빛을 받아갖고 기온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은 북극의 아주 차가운 북극 한기를 막아주는 제트기류 자체가 약해져요. 제트기류는 북극과 그 밑에 중위도와의 기온 차이가 작을수록 약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해지다 보니까 제트기류가 길게 밑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지역은 굉장히 추워지는 거고요. 한파가 내려오는 거고요. 예. 반대로 그럼 그 옆에는 하나의 파가 되니까 올라가는 쪽은 굉장히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그 폭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트기류가 내려오는 쪽에 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이제 이런 루시파가 여러 개 이렇게 쭉 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지역에서는 엄청난 고온 현상을 바로 그 옆에 지역에서는 엄청난 한파를 가져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2월 초에는 굉장히 더웠지만 이상 고온이었거든요. 그랬다가 그 위에 5일 이후서부터 굉장히 이상 추웠었죠. 12월 초에 네. 추웠었는데 그 위에는 따뜻했다가 이번 주까지 따뜻하다가 이번 주말서부터 다시 한 일주일 이상 아주 강력한 한파가 내려오거든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파가 지나가면은 그다음 이제 파가 들어오니까 예.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지금까지 굉장히 더웠다면은 이제는 굉장히 추운 예. 이런 현상이.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의 특징이 굉장히 기온의 변화폭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웠다가 추웠다. 네. 이런 현상이 올해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중간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냥 그야말로 좀 극단적으로 지금 기온이 가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전 지구적으로 그래도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번 가을처럼 태풍이 좀 늦어지는 현상 이것도 지금 수온과 관련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태풍 자체는 제일 첫 번째 기본이 해수 온도입니다. 예. 네. 해수 온도가 최소한 27도 이상이 돼야만 태풍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위 말해 엘니뇨라든가 혹은 기후변화에서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는 더 늦어지겠죠. 계속. 그러니까 이제 최근 같은 경우 12월이나 뭐 1월 같은 때는 서태평양 양상에 태풍이 발생하지 않지만 예.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특히 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10월까지는 태풍이 올라왔지만 뭐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가 더 올라간다면 앞으로 뭐 11월 그래도 태풍은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까 파동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고온이었다가 또 극단적인 또 추위가 동시에 발생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자, 반기성 센터장님 나오시니까 그래서 이번 겨울 날씨는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한파 현상도 좀 저희가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겨울 날씨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올해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기온은 평년보다는 약간 높지 않겠느냐. 이건 뭐냐면은 자 겨울 3달 동안에 평균을 낸 겁니다. 평균은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2월에도 들어와서 초반에는 기온이 굉장히 낮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이번 주말 저 다음 주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군요. 이번 주말 일요일서부터는 기온이 또 급격히 내려가거든요. 예. 이러한 현상들이 되풀이 되다 보니까 평균을 내보면은 약간 더울지는 몰라도 이러한 높낮이가 굉장히 심한 겨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울 때는 뭐 이상적으로 덥고 추울 때는 또 굉장히 춥고 예. 뭐 이런 현상들이 번갈아 나타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겨울은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그러면 내년 한 해 전반적인 날씨는 좀 어떨까요?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더울 겁니다. 대개 엘니뇨가 발생한 해 그 다음 해가 전 지구적으로 가장 더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개 엘니뇨가 발생한 2년, 3년 후가 가장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2010년에 가장 더웠는데 우리는 2018년에 가장 더웠는데 제가 보기엔 내년 아니고 후년에 우리나라도 가장 더운 여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은 높낮이가 심한 겨울이 될 거다라는 전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반기성 K웨더 센터장과 함께 기후 변화 대담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